며느리를 내놓으시오. 집을 불태우겠어. 숙종시대 하루아침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보따리 하나 들고 온 신부를 보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것이 혼수라니 볼 걸 다 보겠네.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나타난 정체불명의 신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여자가 아니겠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보따리 속 청록빛 옥비녀에 담긴 엄청난 비밀을 한 여인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심청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땅 한때 300석지기 논밭을 가졌던 양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들었으며 아들은 글만 읽을 뿐 세상 물정을 몰랐지요. 신랑 집 대문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나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가마 대신 낡은 수레 한 대가 서 있었지요. 바퀴는 삐걱거렸고 천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홀레복도 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붉은 천은 빛이 바랬고 금박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수군거림 속에서 수레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신부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붉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등 뒤로 허름한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혼수는커녕 제대로 된 짐 하나 없었던 것이지요. 마을 아낙네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혼수라니. 저것 참 볼꼴 다 보겠네. 이 집안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기운이 필요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친척들은 남은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그 여인이 바로 그 기운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신부가 안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만 남았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이소은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남짓,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고 친정이 어딘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례 전날 중매인이 홀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집안은 묻지 마십시오.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입니다. 집안일도 배울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었고 아들은 글만 읽었으니까요. 누가 되었든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혼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소은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뜰을 쓸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시어머니께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솥뚜껑을 거꾸로 덮기도 하고 물동이를 들다가 엎기도 했지요. 빨래를 하다가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저 며느리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묵묵히 다시 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하고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집에는 빚쟁이가 사흘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으시오. 언제까지 미룰 작정이오. 친척들도 자주 들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동생인 강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남은 땅 문서 이야기를 꺼냈지요. 형수님, 이제 땅을 팔아야 하지 않겠소? 빚을 갚으려면 방법이 없지 않소?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소은의 손끝은 늘 깨끗했고 손톱은 단정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고 차분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숙해 보인다 했지만 바느질을 할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찢어진 옷을 꿰매는 소은을 본 옆집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솜씨는 보통이 아니오. 저렇게 바느질하는 사람 본 적이 없소.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가난한 집안에 시집온 불쌍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소은은 말이 적었습니다. 물으면 대답했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조용히 웃었고 슬플 때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혼자 방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긴 한숨을 쉬었지요. 소은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숙부 강진사였습니다. 강서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동생이었지요. 60이 넘은 나이에 수염이 길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입으로는 조카를 걱정한다 했지만 눈은 땅 문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땅 문서를 내게 맡겨두라 하셨소. 조카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 내가 대신 관리하겠소. 그게 형님의 유언이었소. 강진사는 자주 찾아와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병든 몸으로 어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며느리가 왔으니 집안이 나아질 것입니다. 강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던데. 둘째는 고을 아전 5득7이었습니다. 40 남짓한 나이에 배가 나왔고 눈이 작았습니다. 강진사와 손을 잡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지요. 강진사 어른,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집안 땅은 우리 것이요. 나중에 반씩 나누기로 하지요. 어차피 저 집안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5득7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을 나눌 생각이 없었지요. 모두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셋째는 집안종 막돌이었습니다. 30살쯤 되었고 주인 집안을 평생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지요. 마님, 저 며느리가 어디서 온 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정도 모르고 중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혹시 주인 집안을 노리고 온 것은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저 아이 눈을 보았느냐? 착한 아이다. 하지만 옆집 방 노인은 달랐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로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소은이 물을 길어다 드리고 빨래를 도와주고 말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 마음씨는 곱구나.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이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야. 어느 날 저녁 박 노인이 소은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힘들지? 참고 견뎌라. 세월이 약이다. 소은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세 사람의 그림자가 소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사와 5득7은 땅을 노리고 막돌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만은 소은을 믿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소은은 뜰에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견뎌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 소은은 아침마다 뜰을 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고 가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소은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집안은 점점 기울어가고 빚쟁이는 자주 찾아오고 강진사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면 가끔 태우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지요. 물동이를 나를 때 없기도 했습니다. 물이 마당에 쏟아졌고 소은은 다시 우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하고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고 소은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셨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보따리를 폈습니다. 혼례 때 가져온 그 보따리였지요.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옥비녀였습니다. 청록빛 옥으로 만들어졌고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달빛에 비추니 은은하게 빛이 났지요.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이라는 글자와 함께 무언가 더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무패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무거웠습니다. 상단 표식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무언가 새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인지 그림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물건임은 분명했습니다. 셋째,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접혀 있었고 펴지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여러 번 펴려 했지만 종이가 찢어질까봐 그만두었지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지만 아직 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은은 옥비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집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 시간에 일을 하라고, 슬플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라고. 다시 보따리를 싸서 방 구석에 감췄습니다. 마루 밑 틈새에 넣고 천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추수한 곡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밭은 황폐해졌고 일할 사람도 없었지요. 논에는 잡초가 우거졌고 밭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강진사, 오득칠, 그리고 마을 이장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앉아 있었고 남편 강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논밭을 팔아 빚을 갚읍시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소. 오득칠이 거들었습니다. 강진사 어른 말씀이 맞소. 내가 좋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죗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고 남편 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지 마십시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은을 바라보았지요. 강진사의 눈이 가늘어졌고 오득칠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논밭을 지킬 수 있도록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남편이 놀라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시어머니가 기겁했습니다. 양반 며느리가 무슨 장사란 말이냐. 집안 망신이다. 절대 안 된다. 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 여자가 무슨 돈을 번단 말이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서 땅 문서를 내놓으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회요. 하지만 소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때 땅을 파십시오. 오득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달? 무슨 재주로 한 달 안에 돈을 번단 말이오? 소은이 대답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장터에 나가 바느질로 돈을 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되지 않으면 땅을 팔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 꺼내지 마라. 소은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강진사와 오득칠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강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다. 한 달 뒤에 보자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소?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올랐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뜰에서 캔 나무를 바구니에 담아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나물 사시오. 깨끗한 나물이요.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기만 했지요. 소은의 나물보다 더 좋은 나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소은은 장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나물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천을 파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처음 장사하는 것 같은데?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물은 다들 파니까 안 팔려. 다른 걸 해봐. 아가씨, 혹시 바느질 할 줄 아오? 소은이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합니다. 아주머니가 천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 천으로 뭐 좀 만들어 보지 않겠소? 간단한 주머니라도 좋으니. 소은이 바늘과 실을 빌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고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경쾌했지요. 잠시 후 작은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수놓인 꽃무늬가 아름다웠고 바느질이 정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한양에서나 볼 수 있는 솜씨인데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보고 소은의 손을 보고 감탄했지요. 저 솜씨 좀 보시오. 궁중 침선비 솜씨가 아니오.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치마를 수선해달라는 사람, 저고리를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내 치마 좀 고쳐주시오. 돈은 제대로 드리겠소. 아들 저고리 좀 지어주시오. 급하오. 소은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게 불렀고 기한도 약속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소은의 이름이 장터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 오득칠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리고 왔지요. 치마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급한 일이 있어 내일까지 필요하오. 돈은 넉넉히 주겠소. 소은은 받아들였습니다.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고 술을 놓았습니다. 모란꽃 무늬를 새기고 금실로 테두리를 장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성된 치마를 보고 오득칠의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궁중 침선비 솜씨가 아니오?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웠소? 한양에서 배웠소? 소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소은은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사는 이 소문을 듣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보통 계집이 아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시어머니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푸른 학 한 마리가 대문에 내려앉았습니다. 학은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옥비녀였습니다. 청록빛으로 빛나는 옥비녀. 학은 옥비녀를 물고 천천히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더니 사라졌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한 것을 아끼라. 때가 올 것이다.
시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소은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너와 관련된 꿈 같았는데 푸른 학이 옥비녀를 물고 하늘로 날아갔다.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요.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묻지 않겠다.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소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오후 마을 점쟁이가 장터를 지나다 소은을 보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귀한 집안 출신이거나 큰일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점쟁이 영감, 또 헛소리 하시네. 저 여자가 뭐가 귀해? 가난한 양반 집 며느리인데. 하지만 점쟁이는 진지했습니다. 하늘이 도울 사람입니다. 곧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렸고 장터의 천막이 펄럭였지요. 까치가 3번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소은은 묵묵히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바빴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직 목표에게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몸이 상할 것이오. 소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은이 번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사는 초조해했지요. 땅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의 집이 정말로 돈을 벌고 있다니. 이래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진사가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큰일 났소. 내 옷에서 돈이 사라졌소. 은자 열량이 사라졌다고.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게 틀림없소. 아까 내가 옷을 벗어놓고 잠깐 나갔는데 돌아오니 돈이 없어졌소.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소? 막돌이 나섰습니다. 마님, 며느리 방을 뒤져보십시오. 분명히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소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방을 뒤져라. 소은은 부엌을 뒤졌고 방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들치고 장롱을 열었지요. 하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사가 더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보따리를 열어봐라. 거기에 숨겼을 것이다. 소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천천히 마루 밑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따리를 풀면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지요. 천천히 보따리를 폈습니다. 안에서 옥비녀가 나왔습니다. 청록빛으로 빛나는 옥비녀. 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비녀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이게 뭐냐? 이런 귀한 물건을 어디서 얻었느냐?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물건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강진사가 옥비녀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뭔가 새겨진 글씨를 보려 했지만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득칠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강진사 어른, 돈을 찾았소. 내 품에 있었소. 아까 어른께서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깜빡했소. 내가 실수로 가져왔던 것이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사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오득칠이 은자 10량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하오. 내가 실수했소. 돈은 결국 오득칠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소은은 간신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손톱은 깨졌고 무릎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보따리를 뒤지느라 손이 다쳤고 무릎 꿇고 있느라 다리가 아팠습니다. 강진사와 오득칠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강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옥비녀 심상치 않아 그날 밤 박 노인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큰일이 있었다며? 괜찮은가?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 옥비녀 좀 보여주겠소? 내가 젊었을 때 한양에 살았는데 뭔가 본 것 같아서. 소은이 옥비녀를 건넸습니다. 박 노인이 달빛에 비춰보며 천천히 살폈습니다. 새겨진 글씨를 보고 옥의 질을 확인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이건 옛날 개성 김상단 표식 아니냐? 이 청록빛 옥은 개성에서만 나는 옥이고 이 글씨체는 김상단 주인만 쓰던 글씨체다.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성 김상단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이었지. 삼남 지방에 지점이 있었고 한양에도 큰 점포가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에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상단이 흩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소. 후계자가 없었다고 했지. 소은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비녀를 다시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강진사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한편 강진사는 밤중에 오득칠을 만났습니다. 주막 뒷방에서 둘만 마주 앉았지요. 저 여자 그냥 두면 안 된다. 옥비녀를 보니 심상치 않아. 혹시 큰 집안 출신이라면 우리 계획이 틀어진다. 오득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소? 확실하게 내쫓아야 하지 않겠소? 강진사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을 빼앗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몰아붙여야지. 그럼 땅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의 음모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비녀를 손에 쥐고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소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지요. 무섭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야 하고 바느질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 강서방이 소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요? 어디서 왔고 왜 이 집안에 왔소? 그 옥비녀는 또 무엇이오? 밤이었습니다. 둘만 방에 있었고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소은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남편이 답답해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라는 것이요? 소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것을 말씀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소은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믿겠소. 하지만 당신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무능한 남편이요.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좋은 분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밤마다 뜰에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난했고 무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아내가 누구든 나는 믿겠소. 하지만 당신을 지켜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소은을 불렀습니다. 아가, 너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 하지만 이 집안을 지켜줄 거라는 것도 믿는다.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착한 아이구나. 조심하거라. 강진사와 오득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옥비녀를 보고 나서는 더 위험할 것이다. 소은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아가. 내가 온 것이 이 집안의 복이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소은은 혼자 앉아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바늘이 천을 뚫고 실이 지나가고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은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한 달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은이 모은 돈은 상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지요. 하지만 빚을 갚고 논밭을 지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했습니다. 소은은 그 돈으로 씨앗을 사기로 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터였지요. 그러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씨앗 장사꾼이 왔습니다. 좋은 씨앗이요. 한양에서 가져온 씨앗이요. 이것만 심으면 풍년이 보장되오. 소은이 다가갔습니다. 정말 좋은 씨앗입니까? 장사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내가 직접 한양에서 가져왔소. 이 씨앗으로 농사 지으면 다른 곳보다 2배는 더 나오. 소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모은 돈을 모두 씨앗에 투자했지요. 장사꾼은 기뻐하며 씨앗을 주고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뿌렸지요.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밭을 파보았습니다. 씨앗이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썩은 씨앗이오. 속았소? 우리가 속았소? 소은이 달려와 보니 정말로 씨앗이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씨앗이었던 것이지요. 장사꾼을 찾았지만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 며느리가 장사를 해? 꼴 좋다. 역시 여자가 나서면 안 되는 법이지. 속는 것도 실력이지 뭘. 소은은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날 저녁 강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 한 달이 다 됐소. 땅 문서를 내놓아라.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지요.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은의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졌고 절망만 남았습니다. 소은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꺼내 옥비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팔아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으니까요. 소은이 다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옥비녀와 나무패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추니 옥비녀가 빛났고 나무패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것을 써야 할 때인가요? 제가 정말로 이것을 쓸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나무패를 들고 박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것을 어디서 쓸 수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박 노인이 나무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살펴보았지요. 뒤집어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개성 김상단 증표다. 주인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야. 내 어미가 김상단 주인 딸이었구나.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양반 남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쫓겨나셨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저를 낳으시고 혼자 키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을 쓰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안을 도와주라고요. 박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시집왔구나. 내 아버지가 강씨 집안 사람이었구나.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그리워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분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박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이구나. 그래, 개성 김상단은 아직 있다. 비록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지.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 증표를 가져가거라. 개성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너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소은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개성 가는 상단 사람을 소개해주마. 그 사람과 함께 가거라. 마지막 희망이 보였습니다.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가야 한다. 개성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밤이었습니다. 소은은 뜰에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달은 밝았지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집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개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일어서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지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개성에 다녀오겠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남편이 놀랐습니다. 혼자 가겠다는 거요? 위험하오. 여자 혼자 그 먼 길을 하지만 소은은 결심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어머니도 허락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일어나 소은의 손을 잡았지요. 가거라 아가.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다. 소은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옥비녀와 나무패를 품에 넣었고 여벌 옷 한 벌을 챙겼습니다. 먹을 것도 조금 챙겼지요. 길을 떠나기 전 소은은 대문 앞에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울어진 대문, 낡은 마당, 허름한 집.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박 노인이 소개해준 상단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 필과 수레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준비되셨습니까?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창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굴러갔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소은이 개성으로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진사와 오득칠은 매일같이 찾아와 땅 문서를 요구했지요. 며느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오. 개성에 갔다고 하는데 정말로 갔는지 어떻게 아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땅 문서를 내놓으시오. 남편은 버텼습니다. 아내를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믿음으로 빚을 갚을 수 있소? 정신 차리시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질 무렵이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을 탄 사람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개성 김상단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정장을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강씨 댁이 어디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내가 강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나왔고 사내가 절을 올렸습니다. 개성 김상단에서 왔습니다.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편지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글씨가 단정했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요. 시어머니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김상단 주인 딸이었구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가난한 여자라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조선 제1의 상단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강씨 집 며느리가 김상단 주인 딸이라던데 정말이요? 그 유명한 김상단? 그럼 왜 이런 가난한 집에 시집 왔소? 사랑 때문이라던데.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 집안이라고. 강진사와 오득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강진사와 오득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다시 강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요. 거짓말이요. 저 여자가 상단 사람들을 매수한 것이요. 어떻게 증명하겠소? 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오득칠이 거들었지요. 그렇소. 저 여자가 상단을 속인 것이요. 가짜 증표를 만들어 속인 것이요. 집안을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틀림없소. 일부 마을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강진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증거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남편이 나섰습니다. 편지가 증거요.
개성에서 온 사람이 증인이요. 하지만 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편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사람, 돈만 주면 거짓말할 수 있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날 밤 강진사와 오득칠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집 앞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를 내놓으시오. 저 여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소. 이런 사기꾼을 마을에 둘 수 없소. 남편이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시오. 나는 아내를 믿소. 아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오. 강진사가 밀쳤습니다. 남편이 땅에 쓰러졌지요. 비켜라. 양반도 아닌 것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땅 문서나 내놓아라. 사람들이 대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박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소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오. 하지만 횃불을 든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달려왔습니다. 소은이 돌아왔습니다. 개성 김상단 사람들과 함께였지요. 5명이었고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소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소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요. 남편이 일어나 소은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돌아왔소. 소은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소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개성 김상단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5명이었고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지요. 그중 한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김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저것들도 사기꾼 무리일 것이요. 속지 마시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한 것이요. 오득칠도 소리쳤습니다. 그렇소. 어떻게 증명하겠소? 그저 사람들 데려온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요.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개성 김상단에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나무패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이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은이 나무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나무패가 빛났지요. 이것은 김상단 주인 증표입니다. 가짜를 만들 수 없는 증표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박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소은이를 믿소. 저 아이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소. 저런 아이가 사기꾼일 리 없소. 몇몇 마을 사람들도 일어섰습니다. 소은에게 바느질을 맡겼던 사람들이었지요. 저 아가씨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소. 궁중 침선비 솜씨였다오. 그런 솜씨를 가진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저 아가씨한테 옷을 맡겼는데 정말 정성껏 해주더라고. 착한 아이요. 강진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무슨 오득칠도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김상단 사람이라면 우리가 큰일 난 것이 아니오? 소은이 말했습니다. 보름 뒤 마을 마당에 모이십시오. 개성상단 대표가 직접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나무패의 진위도 제 정체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김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소. 보름 뒤에 상단주께서 직접 오실 것이요. 모든 것을 확인하실 것이요. 남편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믿소. 끝까지 믿겠소. 시어머니도 창문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믿는다. 저 아이는 이 집안을 지켜줄 것이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강진사와 오득칠만 남았지요. 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름 뒤에 보자고. 그때 거짓말로 드러나면 가만두지 않겠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부축했고 시어머니가 반겼지요. 고생했구나, 아가. 정말 고생했다. 소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지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모두들 궁금했습니다. 소은이 정말로 김상단 주인 딸인지. 개성에서 수레가 도착했습니다. 큰 수레 세대였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수레에서 노인이 내렸습니다. 김상단의 대표 김집사였습니다. 그는 김정호 상단주를 평생 모신 사람이었지요. 나이는 70이 넘었고 수염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렸습니다. 상단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은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집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김집사가 소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을 닮으셨소. 정말로 마님을 닮으셨소. 소은이 나무패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김집사가 나무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살폈습니다. 뒤집어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나무패 뒷면에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김집사만 아는 비밀 표시였지요. 진짜입니다. 김상단 주인 증표가 맞습니다. 이것은 김정호 상단주께서 딸에게 주신 물건입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지요. 소은이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정체를 증명할 때 이것을 쓰라고요. 김집사가 옥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더 붉어졌지요. 이것은 마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옥비녀입니다. 상단주께서 마님께 주신 것입니다. 청록빛 옥은 개성에서만 나는 귀한 옥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상단의 주인입니다. 김집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상단 사람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을 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강씨집 며느리가 김상단 주인이었어. 강진사와 오득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소은이 일어났습니다. 김집사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김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십니다. 주인님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집안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은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지키려 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사랑한 사람의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양반 남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달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셨고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분을 그리워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시집왔습니다. 남편이 놀라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혼인한 것이오? 처음부터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소?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집안이 어머님께서 그리고 서방님께서 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집안을 사랑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든 몸으로 힘겹게 걸어 나왔지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구나. 그때 박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강진사, 오득칠, 그대들이 숨겨둔 것도 밝혀야 하지 않겠소? 박 노인이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토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진사가 몰래 빼돌린 토지 문서요. 조카 집안 땅을 팔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소. 내가 몰래 가져왔소. 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다른 장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득칠이 빼돌린 세금 장부요. 백성들 세금을 가로챘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오득칠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도둑들, 벌을 내려야 한다.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 소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땅 문서는 돌려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득칠은 관아에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훔친 것은 큰 죄입니다.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단에서 관아에 알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은에게 절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양반이십니다. 강진사는 땅 문서를 돌려주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오득칠은 관아로 끌려갔지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김상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상단의 힘으로 땅을 되찾았고 논밭을 일궜지요. 빚도 모두 갚았고 집도 다시 지었습니다. 봄이 되자 논밭은 다시 푸르렀습니다. 농부들이 일을 하고 소가 밭을 갈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황금빛 벼가 일렁였습니다. 풍년이었지요. 기울었던 대문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든든한 기둥에 튼튼한 문이 달렸습니다. 마당은 넓어졌고 집은 단정해졌지요. 담장도 새로 쌓았고 정원도 꾸몄습니다. 남편 강서방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고을 사또의 눈에 들어 등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현감이 되어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병도 나았습니다. 좋은 약을 구해 치료했고 한양에서 명의를 모셔왔습니다. 이제는 마당을 걸어 다니실 수 있었고 손자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소은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눈이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모두 내 덕분이다, 소은아. 정말 고맙구나.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예전에 비웃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지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박 노인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참 대단한 아이다. 내 어미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소은은 웃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셨다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상단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은이 상단을 이끌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새 점포를 열었고 평양에도 지점을 냈지요. 강진사는 고을을 떠나 멀리 갔습니다. 부끄러워서 돌아올 수 없었지요. 오득칠은 벌을 받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세금을 훔친 죄로 3년 동안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소은은 매일 아침 뜰을 거닐었습니다. 꽃이 피었고 나무가 자랐고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소은은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청록빛 옥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마당에 꽃이 피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날 비웃던 사람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은은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사라졌을 것이오. 정말 고맙소. 평생 감사하며 살겠소.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요. 사랑을 주셔서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할미, 할미.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이. 할미가 여기 있단다. 소은은 조용히 뜰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신 사람의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을 얻었습니다. 바람이 옥비녀를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잘했다, 딸아. 정말 잘했다. 소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태어난 집안이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번성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상단도 다시 조선 제1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소은의 지혜로운 경영 덕분이었지요. 남편은 좋은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몇 년 뒤 소은은 딸도 낳았습니다. 딸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리고 옥비녀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께서 주신 것이란다.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을 보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나이가 들었고 손자 손녀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옥비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가족의 증표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굳은 마음이 집안 전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시집온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집안을 지켰고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온갖 누명과 의심을 이겨냈으며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